예술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아트타임즈의 김성곤 편집장입니다. 요즘 불경기에 미술 작품을 구입한 것은 사치일까요? 투자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미술 작품은 의미 있는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기, 시장 사이클이란 것이 있어서 멀리 보시고 작품을 구입하시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겁니다. 주식이나 다른 투자 상품과 미술 작품은 사이클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주식이 손해를 보아도 그 같이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은 미술 작품은 그 주식에 대해서 해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해지란 거는 이제 그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위험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은 이래요. 이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작품을 구입하는 게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근데 저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하거나 또 이제 여러 이제 분들 만나게 되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르마리로 어떤 큰 기업체 임원급 컬렉터 분이 다양한 경로로 해서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내가 투자를 하신 걸 봤었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은 미국 금융대란이 있었죠 그때 2010년도가 되기 전 2007년도 2008년도 그 사이에 일어났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한 5년인가 지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시기는 사실 큰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다가 좀 이제 정말 바닥이었었겠죠 그죠? 어떤 시장이 이렇게 상당히 좀 차가운 시절이었었는데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이제 2022년도 그때처럼 미술 작품 가격이 막 오르고 했던 시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투자할 분들은 그런 시기에 이제 구입을 한다는 거죠. 아마도 지금 같은 요즘 같은 불경기라도 작품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꾸준히 이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혹시 또 이런 게 있어요. 작품은 비싼 걸 구입을 해요. 비싸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관심은 있는데. 자, 그래서 그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 저렴한 작품 구입이 어떻게 여러분의 안목을 키우고 시장의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게 해주는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자, 제 첫 번째 키포인트를 얘기하면은 경험을 통한 안목의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직접 경험이 안목을 만든다라는 사실이죠.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감상만 할 때와 내 돈을 주고 본인의 자본이겠죠, 그죠? 혹은 금액을 주고 직접 작품을 선택할 때, 매입할 때 느껴지는 감정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모의 투자나 뭐 이런 걸 해봐도 직접 투자했을 때하고 차원이 다르다. 근데 사실 미술 작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작은 드로잉 하나를 구매를 한번 해보시면은 색감이나 구도, 질감에 대한 관심이 한층 이제 깊어진다는 거죠. 자, 반복된 경험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좋은 작품을 선별하는 시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시장의 그 다음에 뭐 작품에 대한 안목은 이제 그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또 다른 차원인데, 이 지금 제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들으시면서 있는 분들 중에 보면은 컬렉터나 관심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작가도 결국에는 만약 본인이 이제 화가 혹은 뭐 조형 작품을 만드시거나 그런 작가분들이라면은 이 두 번째 내용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작품을 그 어떤 판매자의 입장, 내가 그래서 뭘 판매하겠다 하든지 그런 입장에서 보지 말고 컬렉터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수년 전에 어떤 그 작가분의 유튜브 채널을 봤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작가분이 자기가 작품을 매입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자기 작품을 이제 제작할 때도 도움이 됐었다. 그런 내용이었죠. 이것처럼 이제 컬렉터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 작품에 돈을 쓰는가? 이걸 이해하는 거는 그 내 작품의 시장적 가치를 객관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컬렉터가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예를 들어 작업의 독창성, 작가의 이력, 그리고 에디션, 작품의 상태 등을 직접 경험하면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아트페어 그리고 혹은 대학교와 대학원 졸업작품 전에 있는 작품은 작가의 첫 출품작이라 컬렉터들이 미래 가치를 보고 선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제 실제 무슨 대학교나 이런 데 있는 작품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데에서 스타트를 하는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는데, 실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어떤 개인 딜러가 그 유명 대학교 학부, 그 미대 복도에 보면은 작품들을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원래 그 다수의 작품을 훔쳐갔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그 학교 내는 CCTV에 다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그 학부 수준에서도 이제 고객의 그 수요가 있을 만한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 봐야 되는 거죠. 이처럼 작은 거래 하나로 그 시장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체득을 해볼 수 있는 또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냐? 자, 리스크를 줄이고 네트워크를 넓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처음 작품을 구입할 때 무리하게 고가의 작품부터 시작하면은 실패할 때 부담이 크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작품 처음에 구입하신 분이나 혹은 좀 크게 움직이실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그 금액대 좀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처음에 할 때는 저렴한 작품을 한다는 거죠. 저렴한 작품은 미술 작품과 미술 시장에 대한 다양한 투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특히 온라인 경매, 그리고 요즘 많이 있죠. 그리고 미술 관련 거래 플랫폼에서 소액으로 참여를 해보면은 입찰 과정과 가격 변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작가, 그리고 딜러, 그리고 컬렉터, 그 예술 분야, 그 시각예술 분야의 관리 시장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같이 보면은 이래요. 자, 어디서부터 이제 작품 구입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을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워낙 요즘에는 인터넷 자료들이 잘 돼 있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별의별 메시지 다 올라오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안정되게 갈 수 있는 거. 대학생의 공모전 혹은 졸업 전시를 방문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관심 있는 미대가 있다면은 그 미대 사이트나 혹은 그쪽에 학교 쪽에 연락을 해보면은 언제 졸업작품 전시를 하는지 알려줘요. 그러면 그때 방문해 보시면 되겠죠. 미대생들의 졸업 전시에서 10만 원 안팎으로 정말 이제 저 정도의 금액대가 있을까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끔 가면 있어요. 근데 그 학부생들이라 하더라도 수백만 원의 이제 작품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0만원 이하 혹은 그 안팎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작품들만 있나 해가지고 생각하시진 마시고 한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가끔가다 생각 이상으로 저렴한 작품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로컬 아트 페어, 플리마켓 같은 데 한번 가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진 작가나 공방 작가들이 직접 판매를 하니까 한번 가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죠. 아트바젤 홍콩이나 아트리움 같은 신진 작가 전문 그 마켓 같은 곳에서 작은 드로잉이나 파나 한정 포스터를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아트바젤은 엄청 비싼 작품들 많이 팔아요. 아예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거 말고 이제 홍콩 쪽에서 하는 아트페어 혹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있긴 한데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화랑미술제나 뭐 TF나 이런 데 있긴 하지만 거기는 거의 억 단위나 천만 원, 뭐 수천만 원 단위로 있는 작품들 판매를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그 이제 보면은 뭐 위성 아트 페어들도 있고요. 가지고 혹은 그 이제 그 구글 검색해 보셔도 그 이제 저렴한 금액대는 작품들 거래하는 아트 페어는 뭐 많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경매 크라우드 펀딩 참여하기 있습니다. 적은 금액으로 해가지고 경매 그 낙찰가 입찰률을 관찰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의외로 상상도 못한 작품들이 그게 나와 있는 경우가 진짜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봐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트 공유 서비스 활용하기입니다. 아트 공유, 그러니까 이제 렌탈이죠. 렌탈 아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일정 기간 체험 후에 구매를 결정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렌탈 서비스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데도 있고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뭐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송금으로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회사 이제 경영을 하는데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개인 사업자하고 법인 사업자하고 이제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처리하는 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게 있으시면은 뭐 저한테 제가 이제 그 메일 열어놨기 때문에 거기도 상담하셔도 괜찮겠고. 예. 그래서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공익 서비스는 그 다음에 아트 페어라든지 저런 데 가면은 그렇게 비싼 금액으로 이제 나와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저기 최근에 최근은 아니구나. 올 한 봄 정도에 저한테 그 아트페어를 하나 갔었었는데, 호텔 아트페어였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아트페어였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거기에 이제 페인팅을 아크릴을 해가지고 했었던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그 작품이 20만 원이었던가, 3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특색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매입을 했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이제 경험이 다양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어느 작가의 어느 작품이 마음 들어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오프닝도 잘 안 가기 때문에, 워낙 이제, 알고 있는 작가분들 많이 있으니까, 다 챙길 수는 없으니, 그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기증박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혹은 이제 선물 받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액으로라도 작품을 구입을 하시면은 그 순간부터 달라질 것이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는 작은 작품이라도 이게 여러분의 감상 기준과 시장 감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마치 뭐라 해야 될까요? 자전거를 타기 전과 이제 뭐죠? 두 바퀴 자전거인가? 여기 우리가 이제 보조바퀴 없는 자전거 있죠? 타고 처음 달렸을 때 날아가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완전 다른 세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액이라도 한번 해보시라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자,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소액이니까 작지만 이 의미 있는 첫걸음이 저렴한 작품 구입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안목과 시장 감각을 한번 키워보시라는 거죠. 그런 꾸준한 경험이 모이게 되면은 언젠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가치 있는 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만의 어떤 눈과 관점이 생길 거라는 거죠. 부동산이나 이런 다른 그 자산들은 여러분들이 원금을 손실을 한다라든지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작품은 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약간 현장 팁인데 여러분들이 작품을 구입을 하시고 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킹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또 지인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컬렉터들이. 그럼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장한 작품들을 가지고 소장전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입했던 그 작품의 그 작가분들을 이제 이제 후원회를 한다라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벤트도 만들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입한 그 작품을 다른 분들한테 대여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지식을 공유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아비투스라 해야 될까? 어떤 그런 문화적인 자본을 축적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단지 어떤 작품을 혹시 뭐 보면은 어떤 도인님의 이득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 제가 하는 일이 또 이제 저널리즘하고도 이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또 이쪽 제가 또 이제 좀 박사 과정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예술학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얘기들을 더 좀 뭐랄까 자유롭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깊이 있게 또 부담되지 않게 해가지고 얘기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는 뭐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제가 운영하는 게 이제 아트타임즈다 보니 우리 이제 우리의 아트타임즈와 함께 예술을 더 깊이 즐기고 여러분만의 컬렉션을 완성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수월하게 하세요. 수월하게. 네. 자,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